가짜다라고 과감하게 6월 10일 날, 6월 3일 날 선거가 끝나고 6월 10일 날 작년에 과감하게 이재명을 가짜라고 지금까지 외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경욱 의원님, 우리 장재현 박사님, 그리고 교수 대표 우리 김병준 교수님 세 분이서 공동대표로 해서 한국의 보수 우익인 애국 동지분들 여러분들을 규합해서 여기에 숨어있는 뭐 270만 표인가요? 요거를 당락을 결정하고 깠지만 그 투표함을 저희들이 2030이 지금 찾고 있으니까 그름을 가지고 다시 재검표를 해서 그쪽에 선교인 명부와 실질적으로 투표한 사람과 가짜 투표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3천만 장의 가짜표가 들어갔습니다. 3천만 장. 2억 2천, 5명을 뽑았잖아요. 5번씩 투표했을 겁니다. 3천만 장. 무지무지한 거예요. 이거 지구촌의 가장 큰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세력들을 잡지 못하면 시진핑이가 추구하는 친중정부와 종교가 없는 자유를 말살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거라 해서 지금 중국과 전쟁 중에 있는데,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란 다 초토화시키고 쿠바 초토화시키고 독재 정부를 깨부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사명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재현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례는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바로 장재현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송사훈 기자님도 오셨네요. 예, 마이크를 장재현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조그마한 함성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현, 장재현, 장재현.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저희들 스페셜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은 원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김병준 교수님하고 우리 성상훈 기자가 국제정세, 지금 부정선거 관련돼가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여러가지 이제 국제정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강의 정도 한 4, 5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Q&A 하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성상훈 기자 도착했고, 지금 이제 김병준 교수님은 한 20분 후에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 성상훈 기자한테 제가 마이크 주기 전에, 성상훈 기자 오늘 메인 게스트입니다. 메인인데 저희들이 지금 관건이 27 충주시장 재검표도 알고 계시잖아, 그죠? 예, 그 27일 날 통영에서 재검표가 있는데 통영 재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그 안에 약 한 7만 표가 있는데 7만 표 중에 10,000 표가 가짜 투표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창원지방법원장, 부장판사보다 더 높죠. 법원장 겸 충남선관위원장이 사진 찍는 걸 불허를 했어요. 사진 찍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 인마, 법원장 너 누가 인마 사진 찍지 말라는 권한을 줬어? 하나님이 줬어, 헌법이 줬어, 법률이 줬어.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요일날 창원지법원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제가 지금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막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아니지만 부산, 마산, 창원, 진해, 창녕에 있는 부방대 여러분, 그 다음에 자유혁신, 부정선거, 나라 사랑하는 사람 다 오라 해가지고 엄청난 집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 서버카뿐만 아니라 여기 올림픽공원에 왔다가는 애국자 한 분이 이영훈이라는 나쁜 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우편으로 내용 증명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성상훈 기자에게 마이크 주세요. 직접 제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이쪽에 좀 볼륨을 좀 크게 해봐. 예, 이영훈 법원장님께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이용우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원장님께서 다음 주 7월 27일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에 대해 동영상 사진 촬영을 금지시킨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친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랍니다. 재검표는 법과 규정에 의해 공개된 장소에서 동영상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야 하며 여야 정당 소속 개표원 및 일반 시민 개표원이 함께하고 여야 소속 총괄인 및 일반 시민까지 참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7월 27일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의
동영상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장님께서 위 규정들을 금지시킬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지시킨다면 현행범으로서 긴급 체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 체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자 매국행위입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밤중에 새벽에도 땡볕에서 쓰러져가며 24시간 참정권과 주권 회복을 외치는 국민들을 보십시오. 이 재검표는 대한민국의 중대한 고비입니다. 지금이라도 동영상 사진 촬영을 허용하시고 규정이행으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투명한 재검표를 이행하셔서 위기의 이 나라가 정립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6년 7월 1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애국시민 이용우 올림. 글 잘 썼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애국시민들이 법원장한테 편지를 엄청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진 촬영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영은 44표 차입니다. 7만 표 중에서 44표가 차이가 났어. 근데 요번에는, 지난번에는 통영은 국민의힘이 됐기 때문에 됐는데, 이번 통영은 국민의힘 후보가 44표로 진 표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저희들 생각할 때는 8,000표 이상 이제 부정선거 투표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나가라 그리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자기들끼리 세. 하나, 둘, 셋. 근데 거기에 부정선거가 있는 것도 좀 더 유효표로 자기들 세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엄청난 일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밝혀지길 바라고, 많은 여기 있는 분들도 혹시 시간 되시면 그냥 창원지방법원장한테 편지 써가지고 뭐 욕하면 안 되겠지만 이 나쁜 놈만은 되잖아. 그죠? 왜 사진을 못 찍게 하고, 오히려 44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로 44표 차이가 났는가를 눈 뜨고 크게 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판사라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선관 이놈들이 말이야, 이거 전부 다 오물짝조물짝 해가 자기들끼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앞으로, 요번에 부정선거 쉽게 말하면 뭐 소청 단어 빼고 무효소송을 낸 대한민국에 배포 나온 사람들이 약 1,000명이 있어요. 1,000명. 서울에서만 97명이 무효소송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할 때마다 자기들끼리 하다 보면 못 밝혀요. 그럼 결국 뭐냐, 마지막 남는 게 바로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247만 표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247표면 누가 열느냐? 우리가 원하는 국민 특별검사가 와서 문을 야고 따고 들어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장동혁을 지원해야 되고, 장동혁이가 우리는 시민이 아스팔트 하는 거고,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싸워가지고, 이재명과 싸워가지고 247만 표는 국민이 원하는 특별검사가 들어가서 이 247만 표 중에 가짜 투표지가 몇 장 있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저희들 싸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에 가짜 투표지가 30만 장 있어. 30만 장.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이춘희 씨가 말한 대로 3천만 표를 조작해. 3천만 표. 그 중에 요 안에 있는 것만 기본에 30만 표가 가짜입니다. 가짜. 송파 시민이 투표한 게 아니야. 인쇄소에서 그냥 치과 가져가 확 다 집어넣은 게 이 안에 있으니까 반드시 30만 표 찾아내면 새로운 세상 오지. 그렇죠?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아까 스페셜로 우리 성상훈 기자가 워낙 국제정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정선거,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약간 상식이지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상훈 기자를 위하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와!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 올림픽 공원 뭐 부정선거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국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어저께 무슨 법안이 통과됐냐면요, 도쿄가 지진으로 완전히 초토화됐을 때 제2의 수도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수도로 옮기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지진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야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야 지진 온다. 이 왔을 때 이 도쿄가 완전 초토화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정치인들이 야 그러면 제2의 수도를 지정하자.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법안이 통과됐다는 거는 도쿄가 조만간에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의 이 부정선거 이 갈아엎는 거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상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몽골 사막에서 나비가 이게 춤을 추면은 저쪽에 바다 건너에 뭐 태풍이 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도쿄만 그 입구에 요코스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코스카에 뭐가 있냐면은 미치람대 기지가 있어요. 거기가 한 70만 평 되는데 미군이 한 22,000명 정도 있습니다. 도쿄가 초토화되면요, 그 미군 22,000명이 저 중국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수장돼 버립니다. 수몰돼 버립니다. 전부 몰살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요코스카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통째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데가 없다. 그런데 지금 미군이 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강정마을 거기 말고 그 모슬포 쪽에 보면은 송악산이 있습니다. 거기 대정읍이 있는데, 대정읍이 거기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있어요. 알뜨르 비행장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비행장인데 거기가 한 80만 평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한국 국방부 이 소속 그 저기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기면은 미치람대 기지를 통째로 옮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제주도 해군기지도 만들고 공군기지도 만들어 버리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거를 통째로 틀어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옮기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공사비를 한국 정부가 좀 대주면 좋은데, 우리가 뭐 미국에 2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러면 한국 정부가 나와가지고 이거 뭐 한 공사비 한 100억 불, 뭐 한 14조 5조 그 되면은 그러면 되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야, 윤통 빨리 데리고 와.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지금 정권 교체 작업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저 윤석열 대통령님 저 어떻게 우리가 저 석방시켜주고 풀어줬으니까 우리 좀 어떻게 우리 좀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돈 좀 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어차피 미국에 2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이재명이가 허공에 갖다 뿌린 돈만 수십조인데, 야, 그 돈 진짜 절반만 해도 제주도에다가 미치람대 기지를 통째로 갖다가 넣으면은 미군 가족들까지 하면 거의 5만에서 10만 명이 거기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하면은 제주도가 제2의 하와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복귀를 시키는 게 뭐 한국의 부정선거를 갈아엎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미치람대 그 함정들하고 해군들이 전부 다 지금 지진 때문에 수장되게 생긴 거예요. 똥줄이 탄 겁니다. 그 왜 지금 그러냐면 우리가 그 환태평양 조산대라 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진도 거의 뭐 한 9 정도 되는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 초토화됐죠. 그리고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캘리포니아, 요즘 캘리포니아 계속 불나거든요. 그게 왜 불나냐면 계속 이게 잔지진이 일어나니까 나뭇가지가 자꾸 부딪혀가지고 자연발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일본에서 육종군가 또 지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환태평양 조산대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막 지금 초토화되고 지금 지진이 나고 지금 뭔가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칠함대를 지금 하루속히 이 제주도로 옮겨야 되는 그런 지금 똥줄 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야, 한국의 부정선거도 갈아엎어야 되고 북한도 정리해야 되고 저 중국도 저 손 좀 봐야 되고 한국의 부정선거 이것도 뭐 갈아엎어야 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지금 이 복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미 대사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거기 플랫폼 X의 공식 계정에 보니까 우리 미셸 박 스틸 주한미 대사가 곧 부임합니다 하고 했어요. 근데 곧이 벌써 일주일 지났고 지금 2주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재명이가 있을 때는 아그레망에 서명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면 이재명이가 서명을 아그라방에 서명을 했는데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서 뭐 간첩죄나 이런 걸로 잡혀가거나 아니면은 뭐 당선이 취소가 되거나 뭐 그런 일 때문에 이재명이가 흐지부지 돼버리면은 그 아그레망이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 갈롱을 한테 이제 아그레망 서명을 받으라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재명이 가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뭐 머지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 그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고 2억 2천만 명의 그 정보를 탈취를 해갔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시입니다. 전쟁 행위입니다. 그 정전 협정을 그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그냥 속된 말로 미국에서 데프콘 1 그냥 발동해가지고 중국을 북경을 폭격을 해도 걔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전쟁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왕후닝이가 이게 지금 겁이 나가지고 북한을 갔어요. 중국의 서열 4위 왕후닝이가 뭐 하던 놈이냐면은 한국의 부정선거를 총괄 책임지고 장난질 친 놈이고요. 미국의 대선도 이렇게 부정선거하고 뭐 갈아엎고 장난친 그 총책이 왕후닝인데 왕후닝이가 뜬금없이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북한이 공격받으면은 자기들이 자동 참전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뭐 우리가 남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은 그러면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아 죽을 짓을 했고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들들 떨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정찰기가 며칠 전에는 안산에서 떠가지고 홍천을 지금 14일 날은 안산에서 홍천을 5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는데 그 정찰기가 뭐냐면요 하루 동안 대한민국 면적의 31배를 정찰하고 도감청을 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그런데 그게 17일 날은 어디를 갔냐면요 그 청도부터 해가지고 동중국해 해안을 쭉 따라가지고 내려가면서 중국을 정찰을 했습니다. 그 대만까지 내려가면서 정찰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 이거 격추시키려면 격추시키라 그겁니다. 그냥 죽여버린다고. 뭐 한따까리 하자는 거야? 오케이 들어와 그겁니다. 도발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거 격추시켜 그거 너 죽여버린다 뭐 그겁니다. 그런데 걔들이 알고도 모른 척 한 건지 몰라서 모른 척 한 건지 그냥 입 다물고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완전히 지금 달달달달 지금 떨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1월 1일 날 미국에다가 한국의 국방장관하고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보내가지고 미국의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하고 2대2로 뭔가를 수정을 했어요. 뭘 수정했냐면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수정했습니다.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가 뭐였냐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은 뭐 서로 공격한다, 서로 같이 전쟁한다, 뭐 그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과거에는 사이버 공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우주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한국의 인공위성이 격추를 당한다든지 그랬을 때도 같이 이렇게 참전하겠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동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버 공격이라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론 조작, 해킹, 뭐 부정선거 이런 거 싹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2020년에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에 따라 가지고 이 데프콘 1 발동을 하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음먹기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이 공작 부대들이 그 미국의 언론사들 뭐 기자들을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중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갉아먹는 반 트럼프 여론을 만들게끔 그렇게 공작을 했다고 그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를 지금 즉시 발동을 해도 전혀 문제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왜 발동을 안 하냐? 제가 지금 이란 손보고 있으니까 너 잠깐 기다려. 내 조금 바쁘거든. 예, 딱 그겁니다.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에 따라 가지고 대포권 1이 발동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6.25 때 정전협정을 체결하죠. 정전협정 체결 그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편먹고 우리를 공격했고 한미연합군이 그거를 대응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는 유엔 사령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유엔 사령관이 주한미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사령관이 주한미 사령관이 야 저 이재명이 저 북한에 돈 줬으니까 저 잡아와. 저 간첩 새끼야. 그러면은 그냥 잡아오는 겁니다. 그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안규백이 저거 한국의 군대를 해체하려고 했지. 저거 잡아와. 그때부터는 사령관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리고 저기 정동영이 저거 군사기밀 그 유출했지. 저 간첩이야 잡아와. 그러면 잡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동으로 이게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일단 그런 카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시가 되면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이런 범죄는요 간첩죄로서 그 군사 재판에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일반 민사법정 뭐 이제 일반 뭐 우리 법정이 아니고 1심, 3심, 뭐 1심, 2심, 3심이 아니고 군사법정에서 너 간첩 땅땅땅 하면은 그 무기징역까지는 1심으로 형량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연결돼 있고 중국하고 연결돼 있고 뭐 지금 이런 범죄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 대포권 1 발동해 딱 그거 말 한마디면 그냥 싸그리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한 100에서 200만 명을 잡아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인 줄 알고 아니 그 교도소가 100만 명이 들어갈 교도소가 없는데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을 잡아가지고 어디다 잡아넣냐고. 걔들 밥은 어떻게 먹이냐고 내가 그랬더만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북한에 그 노동교화소 그 한 200만 명 들어간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밥은 왜 주니 그러더라고. 그 바퀴벌레 많고 쥐 많은데 그 잡아먹으면 되지 그러더라고. 그러고 야 그거 뭐 노동교화소 싹 비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교도관으로 쓰고 야 얘들 한국의 친중 친북 세력 뭐 한 200만 명 잡아 가지고 올려보내고 그러고 노동교화소가 부족하면은 거기 아우지 탄광이니 뭐 땅굴 많이 파는데 땅굴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계속 정찰기를 북한 코앞에까지 계속 들여보내요. 보라고. 그리고 중국 코앞에까지 계속 들여보냅니다. 보라고. 들어가니까 때리라고. 그 여차하면 그냥 갈아엎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지금 그런 무서운 지금 일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저 해맑은 그 우리 저 리짜이밍 해맑은 리짜이밍 지금 아무 지금 생각이 없이 뭐 골프 치고 뭐 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뭐 골프도 뭐 칠 수 있을 때 뭐 마지막으로 뭐 열심히 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겁니다. 뭐 깜빵 가면 그 골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 대포권 1을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다 쥐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먼저 조지고 이란 조지고 남은 저기 정은이 너 가만히 있어. 너하고 협상은 없어. 지금 이란을 조지는 걸 보면요. 협상한다 해놓고 계속 폭격하면서 협상한다 말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잡아놓고 손모가지를 그냥 당장 그 도끼로 찍는 게 아니고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씩 다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상해야지 하면서 그런 건데 지금 그 북한 조지는 건요 토마호크 미사일 700발이면은 끝난다 하더라고. 이미 좌표는 다 그 찍혀져 있고 뭐 70년을 들여다봤는데
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도 지금 덜덜 떠는 게 이란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던 기름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 기름이 없어요. 점점 기름이 없으니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부정선거 외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일 작업, 그 통일 작업을 하는 그 이제 시발점인 거고, 시발점인 거고, 여기서 이제 통일 세력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올림픽 공원에서 통일 세력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가짜 부정부패한 그런 세력들, 우리 판사들이 저렇게 돈 처먹고 오염됐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인자한 얼굴 가지고 뒷구녕으로 술 처먹고 어디 가가지고 뭐 저기 룸사롱 가가지고 로비 받고 선관위 뭐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뭐 돈 받고 저기 해외 여행 가고 그런 나쁜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그 가짜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검찰, 경찰, 뭐 정치인들 그 사이에서 그 검은 커넥션들 온갖 부정부패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담화문이 뭐 다음 주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안에서도 뭐 신문 언론사 다 보고 신문 다 보고 교도소에서 뭐 그러니까 뭐 담화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담화문이 뭐 나오고 하면은 또 미국에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어떠한 모종의 액션이 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뭐 이거 갈아엎고 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닌데 그 왜 시간을 질질 거냐? 이란 먼저 죽이고 그 저 격가지 치기 하는 거예요. 격가지 치기 하는 거고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깨어나서 들고 일어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 우리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 이걸 했다 해야지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도 야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다 갈아엎었다 뭐 이런 자긍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고마운 게 처음에 우리 6.25 때 그 중앙청을 회복을 하고 처음에 그 중앙청 회복할 때 한국군이 가가지고 태극기를 꽂는 사진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진인데 그게 최초로 우리 군이 중앙청을 회복한 게 아니고 미 해병대가 중앙청을 회복을 했어요. 먼저 회복을 했는데 야 이거 우리가 사진 찍으면은 한국군이 지금 완전히 개망신 당하니까 야 한국군 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몇 시간 동안 기다려가 한국군은 빨리 와가지고 야 태극기 들고 가져 사진 찍어.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6.25 때도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 사진 한 장을 찍으려고 한국군이 태극기를 그 중앙청에 그 올리는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자기들이 다 와가지고 해병대가 다 장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진을 찍게끔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국에 이런 이재명 뭐 얘들 갈아엎는 거는 일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를 주고 기다려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저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았다 하는 그런 실적, 업적,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 번 더 하시면 좋겠구만은 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오래 사시고 미국이 번성하도록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강원 회장 기자님 대단하시지 그러죠? 예. 지금 또 김명준 교수님이 또 국제정세들 어떻게 보는가 보고 성상훈 기자 한 번 더 드려야 되겠지 그렇죠? 오늘은 부정선 많이 했으니까 모처럼 일요일에 상식으로 공부도 좀 하고 또 마지막에 또 부정선거 잠깐 얘기하도록 우리 저 김병준 교수님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1월까지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나와주셔갖고 성 기자님이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거기서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건 없고 보충적으로 상식적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는 미국의 부정선거하고 시스템이 동일하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미국에서는 그 스마트매틱스하고 도미니언 시스템으로 나오는데 그게 소프트웨어가 다 중국의 화웨이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관계됐냐? 에이웹이라는
그 국제선거관리위원단 이거 사실 뭐 국제기구도 아니에요. 국제기구도 아니고 이놈들이 2013년도에 김용희라는 당시에 우리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차장이었어요. 그자가 시뻘건자에 1957년 성균관대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그자가 소위 그 AUF의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그냥 대대적으로 수출을 그 미디어표라든지 여러 나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24개국의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거기에 또 베네수엘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메틱스사의 하드웨어하고 이쪽 중국이 제공하는 그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이게 같이 그 연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를 할 때 어디냐면 유고슬라비아, 과거 유고슬라비아인데 지금 어디죠? 세르비아에 있는 그 수도에서 북한 공작관이에요. 북한 공작관이 그걸 일일이 실시간으로 그 조작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미국의 그 정보 관계자에 의해서 밝혀졌거든요. 이게 하나의 증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모든 걸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데프콘 1 발동해서 이재명이건 여기 적어도 한꺼번에 한 3-4천 명 잡아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몇백만 명은 이제 아까 북한의 노동교화소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명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의 그 같이 시스템적으로 관여돼 있고 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잡혔잖아요.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이라는 친구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 결혼식장 와갖고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자고 이제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이재용 회장하고 이재명이 그때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그 중국을 방문해갖고 한 이틀 방문해갖고 돌아오는 날 자기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딸 결혼식 중에 죽었습니다. 잠깐 쉬러 간 사이에 그게 이제 심장마비였는데 뭐 어떻게 그거는 뭐 독극물을 해갖고 쉽게 표시 안 나게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중국의 그때 리커창이도 뭐 그런 식으로 죽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재용 그 한종희 부회장이 직접 중국에서 만든 미국의 부정 투표지를 엄청나게 박스채 들고 가서 한국 칼기를 통해서 실어 나르는 장면이 미국 정보부에서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직접적인 증거가 되죠. 아까 그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는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여기 이제 그때 계엄 때 그 잡혀간 애들 뭐 이런 기타 등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연계가 되어 있다. 그럼 미국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한국을 우리가 평정을 좀 해줘야 된다. 이 이재명 이 자식들을 집어내고 더불어민주당을 개박살내고 하려야 될 이유가 남의 나라 외정 외정 간섭이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거다. 이 우리나라 미국의 아주 해악을 끼치고 한국의 부정선거 시스템 바로 중국 건데 이게 같이 미치니까 그놈들을 손봐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 대외 명분이 하나 있죠. 근데 그 부정선거 명분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뭔가 2%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빵때림을 하려면 완전히 뭐 이 명분도 셋업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란 우리 침략을 할 때 이란이 이제 그 국민들이 뭐 한 30-4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막 아예 혁명 수비군에 의해서 눈알도 그냥 그대로 총격 당하고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당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협박하고 중국의 사주를 받고 그 다음에 핵 위협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이 있었죠. 우리는 이제 명분이 부정선거 명분 하나면 그거 조금 약해요. 그래서 무슨 명분이 역시 대중국
군사 침투가 두 번째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군사 침투는 대만을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침략할 겁니다. 가장 손쉬우니까. 그럼 대만을 우리가 방어하는 방법은 주한미군이 같이 가서 싸워줘야 되는 거고요. 과거 에치스 라인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퍼스트 아일랜드 최연이 이렇게 쑥 돌아가고 남한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겠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면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고 일본으로 이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하면 방어가 안 돼요. 방어가 안 되고 남북한이 예를 들어 빨갱이 국가가 됐다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국은 엄청난 그 군사적인 손실을 봅니다. 그건 뭐 지정학적인 면이 아니라 작전 반경에서도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서해안에서 중국하고 불과 한 300km 정도 맞았더라니까 엄청나게 작전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센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주한미군하고 모든 UN 커맨드를 일본으로 옮긴다. 그러면 엄청난 낭비고요. 미국으로서도 돈이 한 10배는 더 드는 그런 불편한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산업은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하는 게 여러분들 우선 반도체는 뭐 잘 아실 테고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를 세웠죠. 이제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랑 일단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HBM의 로다이라고 하는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판때기가 그게 이제 바로 설계에서 생산되는 말하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원래는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생산은 삼성전자에서 원래는 못 하는데 이게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이제 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TSMC가 하는 그 역할을 다 맡게 되는 거죠.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 아래 로다이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TSMC하고 같이 TSMC가 그 이렇게 18단 이렇게 밑에 로다이를 만들고 그걸 또 계속 협의해야 되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세 달 걸리거든요. 근데 삼성은 뭐 한 몇 시간이면 자기 내부에 있으니까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공격적인 면인데 그 설계 기능이 있어갖고 사실 설계 있으면 적군한테 모든 걸 내준다는 그런 면에서 삼성 걸 안 쓰게 되죠. 근데 앞으로 삼성은 이제 달라질 겁니다. 이제 제가 아는 소스에 아니면은 그것까지도 다 타개를 해낼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저거거든요. 스타링크 사업인데 스타링크 사업에서 다이렉트 디바이스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는 다 기지국이 있어야지 통신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타링크는 우리 이란 사태에서도 보셨다시피 기지국 필요 없어요. 그냥 저궤도 위성으로 쫙 한 2만 개 벌써 일론 머스크가 깔아놨으니까 이렇게 내가 요새 치매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깔아놨으니까 저궤도 위성에서 직접 이게 받는 그 단말기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 단말기 시스템이 삼성께 가장 좀 우수하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러면 테슬라나 스페이스X는 그동안 뭐냐?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단말기. 그러니까 걔네들이 단말기를 지금 만들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배보다 배꼽씩 크고 걔네들은 더 좀 그 기술 집약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해야 되니까 그걸 삼성한테 준다 하더라도 그럼 삼성이 그것만 표준화해서 갖는다면 지금의 그 휴대폰이요 하나의 그 새로운 컨셉으로 돼서 이제 바뀌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삼성 같은 회사를 먹고 싶을까요? 아니면 중국한테 뺏길까요? 쉽게 얘기해서 삼성은 미국에 가든지 중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이런 식으로 찌째명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락하고 있는 거면 중국으로 넘어가요 그냥. 그리고 뭐 전라도 땅에 짓는다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중국으로 넘기기 위해서 지랄 발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삼성 같은 회사를 중국에 뺏기느니 미국은 이렇게 보면서 중국에 뺏기려고 하는 짓거리를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하이엔드 쪽은 아닙니다. 이제 걔네들이 말하는 하이엔드는 워낙에 이제 기술이 이렇게 나이기 때문에 삼성은 이제 말하자면 걔네들의 중간 규모의 기술력인데 그나마 그런 반도체 시스템을
펑피합해서 하는 회사가 없다. 그래서 삼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화 말씀을 드릴게요. 한화 이번에 이제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그것도 사실은 미국의 압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니네들 말을 들어야지. 이재명 정권에서 니네들이 뭘 어떻게 해. 그 사실은 100%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군사 장비 잠수함을 하려면 그거 하나 거 무조건 써야 돼요. 독일 저거 안 돼요. 납기네 제대로 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한번 경종을 울린 거예요, 여기서. 그다음 또 한 가지 있어요. 미국의 이제 그 군함 체계에서 이지스함이라고 아시죠? 이지스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국이 지금 소위 하드웨어 쪽은 전부 손을 뗐어요. 걔네들이 뭐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모든 제조 센터를 전부 중국에 넘겨줬거든요, 이자들이. 그러니까 다 그 딥스테이트의 작품이었는데 중국에 넘겨주니까 이지스함 구축하려면 한 3년 걸려서 한 척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년에 4척 만들 수 있어요, 이지스함을.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을 보더라도 조선을 예를 들어서 그런 조선을 만약 중국의 통째로, 그러니까 미국에 가지 않으면 중국이에요, 지금 항상. 중국의 통째로 만약에 간다, 이거 놔두겠어요, 여러분이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웃기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이제 SMR, Small Modular Reactor. 이 지금은요, 원자력이요, 옛날에는 엄청난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설비를 해갖고, 이렇게 이전이 못해요. 근데 이제 지금 뭐예요? 아주 조그만 원자로, 소형 원자로로 옛날에 큰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의 한 부피의 한 100분의 1 정도 이렇게 돼갖고 그거를 한 8개, 9개 같이 셋업을 구축시켜 놓으면 그게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도 소형 원자로를 쓸 수 있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그거 해버려. 자동차에는 이제 워낙에 근데 폐기물 때문에 좀 그렇겠지만 예컨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형 원자로의 그 기술력은 또 어디가 제일 앞섰냐?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북극 항로 이제 우리 성상호 기자님이 이제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온 건데 북극 항로 개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쇠뱅선이에요. 그 쇠뱅선의 기술력,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 삼성중공업이에요. 아주 독보적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거를 안 쓰면 일본 거를 또 개발해서 써야 돼. 일본은 아까 말씀드려서 엄청난 시차가 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삼성중공업도 만약에 중국에 넘어간다면 미국의 손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주 첨단 산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첨단 산업을 연결시키는 말하자면 기간 산업 측면에서 한국만한 제조업 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중국한테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 꼬락서니를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이제 부정선거 정치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군사적인 측면, 군사 기술, 그 다음에 센터, 지정학적인 면,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 산업기술적인 측면, 이 세 가지를 보더라도 절대로 지금 트럼프가 한국을 중국에 뺏길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니면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한국을 빨리 공략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정권을 바꾸고 완전히 말하자면 괌 같은 군사기지를 완전히 센터화 시키고 그 다음에 북한은 아주 접속하는 거 쉬워요, 솔직히. 북한 접속하면 남북한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공 빠개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공 빠개버리면 한 7, 8개국 정도로 이제 분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빠개지 않으면 거꾸로 우리가 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스트예요, 머스트. 그러니까 명분은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 성상호 기자님이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한번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거 하나 조그만 거.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이 10대 강국 대한민국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중국을 뺏길 수는 없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뭐 군대적으로 육사는 왔으니까 미 국방부라든가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재명이 잡아가고 없애고 이런 방법을 1안, 2안, 3안, 4안 한 10개 놓고 매일 바꿀 거예요. 조금씩. 그렇죠? 예,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부정선거로 가짜가 됐기 때문에 시진핑한테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쇄시하는 거고. 그 대신에 또 트럼프 대통령 뭘 갖고 있느냐? 너희는 막 가짜지. 꼼짝 못하는 거야.
100%다 알고 있으니까. 일로 가도 고양이 앞이 쥐새끼고, 일로 가도 고양이 앞이 쥐니까, 한 시간마다 생각 바뀌는, 일로 가면 트럼프 할아버지. 근데 시진핑이는 본인이 가짜로 시켰기 때문에 전 세계 다니면서 이재명이 가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야, 이재명 일로 와. 너 가짜라고 세계 알릴까? 아이고, 그건 안 되죠. 너 가짜, 아이고, 그건 안 되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놓고 있는데, 이란, 이안, 아까처럼 데프콘 원도 있고, 다 이란, 이안, 사만, 다 있어. 몇 년 전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한민국에 미국 군인들하고 전체 모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준 선물이 딱 생겨버렸어. 이란, 이안, 사만, 사안, 오안, 육안, 10가지 방법에서 이재명을 제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10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준 선물이 하나 딱 생겨버렸습니다. 6월 3일날 핸드볼 경기장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방법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10가지 방법 중에 핸드볼 경기장이 메뉴에 있는 거야, 메뉴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핸드볼 경기장이 와가지고 2030이 밤을 새고 우리가 집회를 하니까 아까처럼 데프콘 온이고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6월 3일 하늘이 준 선물 핸드볼 경기장 때문에 모든 계획을 다 수정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는 6월 3일 핸드볼 경기장은 어쩌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저기 이다실에 AF 다 있잖아, 그죠? AF도 있고 미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거는 전부 다 미국이 도와줘야 돼. 근데 핸드볼 경기장은 어쩌면 미국이 안 도와주고 구경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특검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 막 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쳐다만 보는 거지. 잘하고 있나 안 잘 쳐다보는데 우리 이제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또 장동혁 대표까지 나와가지고 싸움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 국민을 도와가지고 특검이 들어오게 되고 특검이 해가지고 부정선거 발표내면은 미국은 딱 쳐다만 보고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끼리 하면 얼마나 더 좋아,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이재명이 쫓아내고 북한 통일시키고 모든 계획이 한 10가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고 나니까 6월 3일 핸드볼 경기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작전을 다 바꿔야 돼. 이게 메뉴에 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핸드볼 경기장을 놓고 부정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 이거 외치니까 모든 10개의 한국을 같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대북권도 하고 아까처럼 한미상거 방위 조약 모든 걸 미국이 다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뚝딱 핸드볼 경기장 선물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계획을 다 수정을 해야 돼, 그죠? 핸드볼 경기장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려. 미국이 도와주나더라도 핸드볼 경기장 아직 안 끝났잖아, 그죠? 지금 진행 중이잖아, 그죠? 예, 이게 추석이 될지 더 늦으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지 아니면 내년 꽃피는 3월이 될지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때까지는 시간이 보고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핸드볼 경기장이 미국이 이재명을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로 하는 파트너 만드는 모든 10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러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핸드볼 경기장이기 때문에 이 핸드볼 경기장을 놓고 모든 계획을 다 수정을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이건 지금 진행 중이잖아, 그죠?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다시 다음 마이크를 또 성대문 기자 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자율적인 하나의 어느 패턴 아닙니까? 예. 그럼 이런 패턴이 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아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가장 큰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이게 명분화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 말씀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이 터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작업이 사전에 물밑에서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6월 2일 날 우리 모스한 대사님하고 프랭크 박사님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야, 성남에서 이렇게 해킹한 거 IP 주소 다 갖고 있고 컴퓨터 넘버도 다 갖고 있고 우주군을 만든 것도 FBI, CIA 뭐 이런 데 애들 못 믿어서 만든 거야. 부정선거 관련 자료 다 가지고 있어. 그 사실은 국가 기밀이거든요. 그걸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중놈들이 와가지고 이게 전산 조작해주고 이런 거 하려고 또 봤는데 6월 2일날 그런 게 터지고
트럼프가 보고 있다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손 다 뗀 거지. 그러니까 6월 3일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터진 게, 원래는 이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이때까지 뭐 10몇 년, 20몇 년 동안 전문적으로 그거 하던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다가 손 떼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뜬금없이 하던 놈들이 안 하고 선관위 애들이 갑자기 야 짱개들 갔는데 있잖아, 우리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는 이게 터진 겁니다. 그 내가 요즘에 딱 보니까 이것까지도 미국에서 다 물 밑에서 칼질을 해놨구나. 그리고 그 저기 5월 13일날 5월 14일날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갔죠. 가기 전에 하루 전날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그 허리펑 중국의 국가 부총리를 갖다가 서울로 오라고 했습니다. 서울로 오라고. 그 왜 오라고 했냐면은 여기 우리 나와버린데 너 여기 한반도에 손대면 죽여버린다, 뭐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거 하기 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뭘 했냐면은 이란에다가 기름 이렇게 그 실어 날라준 그 중국의 해운회사 40개를 금융제재를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저기 정유사, 이란 기름 사온 정유사 2개를 또 금융제재 때려가지고 망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드론 뭐 이렇게 이란에 갖다 준 업체들 한 10개 그냥 금융제재 때려버리고, 그리고 중국의 은행 2개, 국책은행인데 그 공상은행하고 하나는 인민은행이라 하더라고. 그거 2개를 금융제재 때린다 하고 경고까지만 하고 딱 금융제재를 안 때렸어요. 핵폭탄 딱 버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허리평 일로 와봐. 너 임마 부정선거 이번에 또 선거 개입하고 하면은 손모가지 잘라버린다 이런 하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고 6월 2일날 야 우리가 다 보고 있다, 우주군이 만든 게 부정선거 그거 잡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짱깨들이 놀래가지고 손 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이거 막 터지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금이 돼서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런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중놈들의 뒤에 칼질을 했다고 보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이거 미국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모르겠는데 그건 뭐 그래 이야기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6월 3일날 어차피 얘들이 또 부정선거 해가지고 또 갈아엎고 이겼다고 또 좋아할 건데 그 꼴보기에 싫어가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개표 방송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고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갔다 오니까는 뭐 갑자기 투표용지가 뭐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만. 야 그렇게 터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야 얼마나 그때 내가 참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그 기도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날씨가요. 이게 날씨도 지금 하나님이 보아서 하나님이 올림픽 공원을 보아서 우리나라 만센 게 원래 7월 이쯤 되면은 이거 찜통 더위 아닙니까? 35도 6도 넘어가고 사람 쪄 죽는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 28도더만. 그리고 지금 이 찬바람이요, 찬 공기가 지금 한반도를 딱 잡고 있어가지고 기온이 안 올라간대요. 그럼 태풍이 안 온대. 태풍이 오다가 지금 일본으로 가고 오다가 지금 중국으로 가고 좀 더우니까 비 좀 내려주고 또 날씨 또 찬바람 불고 버틸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하나님의 기적이지 뭐 그 외에는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하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거 애국가를 잘 지어놓으니까는 애국가대로 가는 게 애국가대로. 가수들이 이상한 노래 부르면 자살하잖아요. 그 지 노래 부르는 노래대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게 애국가를 잘 지어놔서 그런 거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야 AWAB 이게 미국 선거에 개입한 거 그거 왜 발표를 안 하냐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거를 발표하면요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이 전쟁 행위인데 한국이 동맹국인데 미국에 그 짓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뭐 베네수엘라, 이란 딱 요거까지만 하고 그 외에 국가가 아닌 뭐 단체 해가지고 그게 뭐야 A외. 그런데 보니까 CIA 보고서를 보니까 스마트매틱이 장난질 쳤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스마트매틱을 조사를 하겠죠. FBI가 스마트매틱을 쫙 수사를 하면 스마트매틱이 AM하고 계속 같이 뭐 행사를 하고 같이 왔다 갔다 했어요.
A웹 스마트매틱이 같이 뭐 행사한 게 엄청 많아요. 그 기사가. 그러면 스마트매틱을 FBI가 수사를 하면은 어디까지 간다? A웹까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FBI가 이제 수사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선관위에 그때 국정원 직원들 이게 뭐 보내가지고 서버 이렇게 조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어디까지 알고 있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거 안 그런 물어보는 거 필요 없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접견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핑계 대고 접견하는 거지. 그러면 FBI 요원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있는 구치소로 가가지고 뭐 접견을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거 화상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상 녹화 장치가 있는 주한미 대사관으로 우리가 모시고 가겠다. 뭐 혹은 뭐 미군 기지로 모시고 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모시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 안 되는데 하고 그렇게 반대를 하면은 그러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하고 금융제재 때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속된 말로 이 쥐를 잡아놓고 고양이가 이렇게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증언이 미국의 법정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의 그 증인으로 우리가 보호하겠다. 뭐 그러고 뭐 데리고 가버리면은 그거 뭐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계획대로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딱딱딱딱딱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 A웹 이야기 안 하냐? A웹은 물 밑에서 칼질하는 거예요. 물 밑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구분능선까지는 다 온 것 같고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면은 저 정상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김병준 교수님께 마이크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 예. 지금 성 기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A웹 이제 센터가 우리나라 인천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회견에도 A웹을 일부러 공식적으로 거명을 안 한 것뿐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를 손봐주로 예컨대 오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확실히 다 까발리게 되겠죠. 근데 까발리게 된다 그래도 A웹이 물론 이제 한국 국민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이게 아주 엄청난 거죠. 처음에는 USAID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 명목은 이제 그 딥스테이트 애들이 1규약 UN 대외 규정 1규약 2규약이 있는데 그거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1규약은 이제 정치 경제, 그다음에 2규약은 사회 문화 쪽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부정선거 기기를 수출한다 그러면은 1규약에 사실 위배되는 건데,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한테는 원조를 못 해주는 게요. 유엔이 이제 그 1규약에 한해서는 통념이 이제 안 돼요. 근데 이게 사회 문화, 어떻게 그냥 부정선거 시스템을 이 통신 시스템으로 위장을 하고 사회 문화로 해갖고 이제 우리나라 컴텍스 어디죠? 우리 데모했던데 K웹 한국전자투표랑 미루 시스템즈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팔아먹는, 그러니까 기기는 그 소프트웨어 기기만을 팔아먹을 수 없어요. 하드웨어 기기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다 우리나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USAID를 통해서 원조를 받았다가 트럼프가 이제 끊어버리니까 우리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자투표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우리 미루 시스템즈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전자 분류기, 개표 분류기를 생산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자투표는 그러니까 본부에서 집계하는 컴퓨터 시스템 그 기기를 담당하는 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 상당히 짭짤하게 수입을 얻은 거는 사실이니까 나중에 그것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삼군 그 이제 군 사령부를 육군 육사하고 해사하고 그 해병대하고 이걸 뭐 말도 안 되게 이제 통폐합시키고요. 그다음에 이 군대를 지금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수순이 나온 게 이거를 좀 약간 좀 감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그렇게 아글락을 쓰고 하는 게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잘못하면 이제 몇 달 안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좀 느끼고 이렇게 발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좀 까먹었어요. 또 생각나는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를 전공했으니까 지금 이제 계속하는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그 시스템하고 미국의 도미니언 시스템하고 한국의 미루 시스템이랑 컴퓨터 회사가 3개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전 세계 팔아먹어야 되니까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사인을 받아야 전 세계에 팔 수가 있어. 근데 그 3개 회사가 그 제품을 다 거기 미국의 기관에 다 통과를 다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세계 컴퓨터 회사는 서로 제품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했던 옛날에 했던 저 민경욱 위원 했을 때처럼 몇 대 몇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엔진이 똑같아. 3개 회사가. 미루 시스템도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미국 3개 엔진이 다 똑같아. 왜냐? 표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엔진이 여기서도 엔진을 줄 줄 아니까 우리 저 트럼프 대통령 표를 바이든으로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고 미루 시스템 말고 스마트 매직도 바꿀 수 있고 엔지니어들은 서로가 다 알아. 그 자기 PC 앞에 앉아가지고 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엔진이 똑같아. 그러니까 서로가 다 알아. 6대3 몇 대 몇 세팅하고 이런 세팅 값이 세계 회사는 다 똑같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구정이 이루어진 거고 AWEB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07개 국가가 유엔은 아닌데 이게 만들었잖아요. 전부 다 이제 돈벌이 하는 거야, 돈벌이. 그러니까 AWEB은 저 예를 들면 앞으로 3개월 후에 브라질 어느 호텔에서 4박 5일 동안 할 겁니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브라질에 전 세계 선거 관련은 각 나라마다 뭐 3명, 4명 대표들이 다 오잖아. 그래갖고 선거를 다 얘기해. 그러면 호텔의 부스에 우리나라 미루 시스템이 지구상에서 제일 컴퓨터 이거 기계입니다 하고 해. 그러면 미루 시스템도 가고 아까 얘기해 미국의 도미니언 회사도 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 맥도 가. 그럼 고놈들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전부 다 선거 관련 애들이 왔다가 이것도 좋겠구나, 이거 그럼 다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가나에다가 막 500억, 300억 해가지고 물건 사게 만들어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AWEB은 그런 컴퓨터 회사랑 당연히 이권 개입이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권 개입이 떠나서 그 뒤에 숨어있는 차이나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움직이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 유명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낙마했잖아, 그죠? 그러니 뭐 우리나라 이런 거 조그만한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냐? 아프리카의 가나라든가 아까 우리 22개 나라가 했다는데 더 많은 나라라더라도 그 나라도 대학교 나오고 똑똑한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잠깐만, 중국 공산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꿨어?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대통령 바꾼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가만 보면 가만있어. 우리나라가 왜 못 살지? 우리나라가 친중 대통령이 아니고 친미 대통령이 됐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이나라는 네임 밸류가 계속 이 선거기 때문에 한다는 거고,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초등학생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생들. 그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엄. 초등학생이 계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아? 계엄, 뭐 내란 이런 단어 하나도 몰라. 근데 오니까 선거래. 초등학교 1학년마다 선거라는 다 알지, 그죠? 선거라는 단어 다 아는 거야. 그래 여기 왔다가 엄마 여기 뭐 재선거가 뭐야? 선거 뭐야? 뭐 엄마가 뭐 얘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단어가 선거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싹 다 아는 거야. 그냥 네이버 쳐갖고 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무지하게 빠르지, 그죠? 어제도 여기 와 중학교 3학년이 연설했잖아. 자기 반에 부정선거 아니가 자기 반에 부정선거라는 단어 다 안다는 거야.
그 자기들이 토론하는 거래. 왜 올림픽 공원에 부정선거 하니까 반장 선거처럼 선거가 잘못됐으니까 그걸 한다. 이게 단어가 이 선거라는 단어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싸그리 대한민국에 이게 부정선거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올림픽 공원이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우리 또 오랜만에 성상국이 정말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예, 또 좋은 얘기 한번 또 들어. 아까 북극 항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등등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더 하고, 예, 자 공부하는 시간을 하고 자, 한 번만 더. 예. 여기 보니까 버스 미국 국기에 있는 버스 4대 있죠. 5대입니까? 그 누가 보낸 줄 아시죠? 그 김정현이라고 백서스라고 그분이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 미 국무부에 하여튼 하와이 해가지고 국무부에 직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미국 국무부 직원인데 한국 정치에 개입을 한다고 이거 이제 버스 자기 돈으로 보낸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그 사람을 이름 걸어놓고 뒤에 지금 미국 국무부가 보낸 겁니다. 야, 저 버스 한 대 못해도 하루 세워놓으면 100만 원이면 5대면 하루 500만 원인데 김정은인가 하는 그분이 돈 있어가지고 하루 500만 원씩 지금 한 달 넘게 세워놓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앞에는 무슨 한국의 시민단체 세워놓고 뒤에는 제가 국무부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봐야 되고 미국 친구들이 공작하는 거 보면 무지막지합니다. 여기 외국인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미국인들 중에도 시민권자들 있잖아요. 한국계 미국인들 여기 몇 명 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태극기에서 들고 성적이 있으면 그게 미국인지 한국인지. 그런 지금 이 동아시아 이런 이 정세를 이렇게 갈아엎기 위한 그런 공작이 무지막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중국 이런 이야기했는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아갔죠. 그리고 이란도 폭격하기 전에 뭐라 했냐면 이란이 2020년하고 2024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완전히 완전히 토막을 치고 있습니다. 초토화 시키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제는 면허 생산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이제 나토에서 지금 계속 드론도 주고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싸워가지고 그 장거리 드론으로 이 러시아 깊숙한 곳에 있는 정유시설을 다 뽀개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그 휘발유 살라고 막 줄 서 있고 싸우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붕괴되고 있고, 지금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경제를 다 이렇게 숨통을 끊어버리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다 차단시켜가지고 지금 숨통을 서서히 이제 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 나라들 전부 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왜 빨리 안 죽냐? 덩어리가 커서 그래요. 덩어리가 커서. 덩치가 크니까 죽는데 시간이 걸리는가, 숨통이 끊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그 21세기 완전히 로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그 쓴 책들을 보면 2030년 이전에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2040년경 되면은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러는데, 그분이 2018년도에 쓴 그 넥스트 디케이드라는 책을 보면은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뭉치는 걸 막아야 되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뭉치는 걸 막아야 되고, 러시아하고 이란이 뭉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러면 얘들이 반미가 되면 다시 소련이 부활하니까 미국이 어려워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뭉치는 게 딱 막혔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뭉치는 게 막혔죠. 이란은 초토화됐죠. 그 조지 프리드먼 교수 책에 나온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랬냐면 그 넥스트 디케이드에서 한국이 미국 외에는 이렇게 외교라고 하기도 할 수도 있는 게 없는데, 미국은 무조건 한국 잡아야 된다. 무조건 한국 잡아야 된다. 한국이 미국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가지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한국을 꼭 잡아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지금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가 작년에 무역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흑자가 1200억 불 이랬는데 올해 예상이 2900불 정도 된답니다. 2900억 달러. GDP가 올해 한 3천조 원 정도 될 거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이 뭐 한 7,3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중국 대비 뭐 한 17% 정도 뭐 그 정도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중국 대비 거의 40%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중국 바로 코앞에 있는데 여기 자원도 없고 인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중국의 절반 정도 흑자를 낸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나라를 저기 중국한테 뺏긴다고요? 이거 시진핑이 손모가지 잘라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중국 지금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우리가 닭의 백숙을 먹으려면 닭을 잡아가 털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도 끓이고 닭 피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털 뽑고 피 뽑고 그러고 지금 물 끓이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백숙을 먹으려면 좀 기다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보이소. 금방 백숙 나올기라. 트럼프 셰프가 아주 유능하십니다. 김병진 교수님. 아까 그 제가 까먹었던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한 몇 가지 있습니다. 미셸 박스틸이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요. 그 지금 수도권 뭐 서울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산 기지, 그러니까 미군 부대로 계속 이제 보호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대사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굉장히 특이한 이제 그런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쟁이 가까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 들은 소식통에 의하면 미군이 이제 그 비상시에 이제 이 상륙을 하고 소위 전쟁 준비를 한반도의 전쟁 준비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불과 한 하루 이틀에 끝마쳐 있던 거를 한 2, 3주일 동안 내내 했었다라는 이제 정보도 있고 그 정도로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요 굉장히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더 이상 이재명의 폐악질이나 저 친구들의 이 지랄들을 더 이상 묵과하게 되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그 우리 쿠팡 미국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범석이도 쉽게 말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쿠팡의 대주주. 그러면은 미국 자본이 와서 저렇게 억압을 하는데 중국 자본은 뭐 중국 자본에 대해서 오히려 좀 굉장히 시혜를 베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공격을 하려고 하면 막 그거 잡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그 반미 친중이거든요. 반미 친중의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공산권 국가보다도 더 폐악질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쿠팡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정보통신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나 기업들의 총수를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뭐 나 같은 사람 별 영향력이 없으니까 뭐 잡아도 별 적이 없겠지만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모든 그 기업들의 총수 여기 들어와 있는 굉장히 위태롭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그래서 강경화가 이제 서울에 급파된 이유가 그런 상황을 좀 행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건데 얼마나 저것들이 좀 경각심이 돼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지금 굉장히 시간이 저는 그렇게 촉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행스러운 건 아까 송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늘이 도우사 이렇게 더운 날씨도 이렇게 좀 하면서 우리 올림픽공원의 그 애국 시민들이 절대로 줄어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불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몸을 죽을 각오를 하고 뭐 희생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 같이 나와서 이제는 좀 더 저변 확대해갖고 야 이제 이긴 큰일이다. 네가 이렇게 무관심할 동안에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중공에 복속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북 삼성의 이제 조지 프리드만이 얘기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 일본이요,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을 당시에 만주국을 중국으로부터 이제 침략할 때 너무 손쉽게 됐거든요. 만주국 있는 자리가 바로 동북 삼성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인구의 80%가 조선 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만주국 포함해서 한반도 통일하고 옛날의 고구려 정도의 지도의 형성이 될 수 있고, 근데 거기 더 나가서 몽고까지도 이제 아무래도 연합을 해라. 만약 미국이 이제 중국을 완벽하게 복속을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그쪽까지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확대되고, 저기 북쪽으로는 저기 그 러시아 국경하고 접하게 되고, 왼쪽으로는 몽골을 또 이렇게 몽골까지 다 병합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그 스케일 큰 나라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번 변하기 시작하면요, 급속도로 변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릴 게 있었는데, 지금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많은 상식을 공부했으리라 믿고, 궁금하시거나 의견 나누실 분 나오셔가지고 질문하거나 아니면 의견 나누시고, 특별한 거 없으면 끝낼까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어떤 제재를 하면 그 우리나라 그 좌파들이 그 내정 가석을 한다고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저희 나라에 관여를 하는지 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그거 한- 아까 그리고 말씀을 한 가- 드렸는데. 그래 제가 예, 못 좀, 들어서.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러면은 이 지금 현 정권은 그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를 옥죄해 올 거를 아는데도 왜 이재명 정부는 전혀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악법이나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그건 뭔지가 너무 중국의 지령을 받는 거죠. 예, 처음 거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의 명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미국 시민들한테 또 어느 정도 동조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가 부정선거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미국한테도 우리가 피해를 준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평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고요. 근데 군사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손을 떼면요, 대만이 침략당하기가 너무나 쉽고, 그 다음에 인접국인 중국에 대한 우리 그 센터가 없어지게 될 경우에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가 산업적인 측면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은 대한민국의 엄청난 산업 기술력이 세계 최고인 수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 예를 들어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쇠뱅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잠수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에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갖는 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복속, 그러니까 미국 말로 이제 조종이 들어가지 않으면 중국한테 다 뺏겨요. 그러면은 우리 미국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데미지가 온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점에서 명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정 간섭이 아닌 거는, 이건 그 전에 2024년 10월에, 그러니까 우리 계엄이 일어나기 2달 전이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한 60년 만인가요? 하여튼 개정을 하게 됩니다. 3조 개정을 해갖고 사이버 전쟁, 우주 항공 전쟁이 전쟁의 개념에 포함이 돼갖고 양국의 예컨대 어떤 불상사가 생겨가고 침략을 받는, 지금 침략 중이에요. 우리나라가 부정선거. 그러니까 침략 중일 때에는 자동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 사인이 필요한데요. 대통령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나라 유고라고 지금 해석을 하게 맞는.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사인했고,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이 사인했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사인하면, 지금은 부정선거로 됐으니까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이게 뭐 치지 않으면 적어도 뭐 국제법적으로나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왜 가만히 있냐, 뭐 이재명이가 그렇게 발광하냐 이거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지금 중국이 발광하는 게, 우리나라 이재명이가 발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발광하는 게 중국에서 나오는 지령대로 그냥
갖다가 쏟아 붓는 겁니다. 8,000개 법안이요. 중국 애들은 뭐 어떻게 왜 발광해요? 어차피 못 먹을 감 쑤셔나 보자. 아이 대한민국, 아이 얘네들 그래도 견디나 보자. 이거 저 노골화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쉽게 알아들으실. 예,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좌파들이 뭐 내정 간섭이라고 뭐 또 뭐 지랄 발광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10대, 20대, 30대는 완전히 이제 보수화됐고요. 60대, 70대 이상은 뭐 다 어르신들은 또 보수화됐고 제일 꼴통이 40대, 50대인데요. 제가 40대 중반인데 그 40대, 50대가 지금 이재명이가 그 주식을 막 사라고 해가지고 전부 주식을 다 샀어요. 그래가 다 알거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랄 발광할 시간 없을 겁니다. 다 지금 마포대교 올라가야 되고 지금 뭐 줄 서야 되는데 그 지금 40대 50대 전부 다 지금 회사에 다 잘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AI 뭐 로봇으로 다 교체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장 간섭이 어쩌고 저쩌고 야 내 똥줄이 타게 생기는데 무슨 뭐 내장 간섭 그런 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또 무슨 자금을 쳤냐면요. JTBC 중앙일보가 쟤들이 부채가 엄청 많죠. 이때까지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원에서 뒤를 봐주고 해가지고 버텼는데 6월 19일인가 그때 갑자기 부도 나가지고 지금 중앙일보는 완전히 부도 나가지고 저 경영권이 딴 데 넘어간다 그러고 JTBC도 지금 뭐 1차 부도 났고 뭐 지금 어쩌고 뭐 지금 뭐 사기 혐의로 뭐 또 뭐 수사받는다 이야기 나오고 아마 그 홍씨 일가 뭐 전부 다 뭐 구속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딱 적절할 때 좌파들이 지랄 발광할 딱 그 시점 되니까는 중국 돈 먹었던 중앙일보 뭐 JTBC 여기가 부도가 나고 뭐 애들 사기죄로 뭐 수사받는다 이야기 나오고 또 그거 좀 마무리될 때쯤 되니까 TV조선의 부사장이 뭐 미국에서 횡령 혐의로 뭐 재판을 받는다 뭐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좌파 언론들 뭐 진짜로 지랄 발광하면은 뭐 미국에 그 빼돌려 놨던 뭐 그 사장들 그 재산들 사장의 그 일가 재산들 싸그리 뭐 미국이 먹어버릴 수도 있을 거고 뭐 그 새끼들 뭐 다 미국 유학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뜬금없이 미국의 유학생들 뭐 다 내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4년 넘어가면 비자 뭐 연장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한국의 좌파들 지금 미국에 유학 보낸 그 부모들이 전부 다 강남 좌파들입니다. 전국에 있는 친중 반미 뭐 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걔들 부모들을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자녀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면 너 한번 입 벌려봐 너 새끼들 어찌 되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공작하는 거 보면요 와 정말 진짜 악소리도 못하게 그냥 입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 좌파들 열심히 그 지랄 발광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발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끝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김병준 교수님 추가봐라. 예, 뭐 이건 뭐 여러분들도 뭐 익히 잘 아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예, 중국 관련인데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휘하고요. 장동혁 대표하고 주진희 의원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원에서는요. 김민수 씨는 이제 의원이 아니니까. 근데 왜 국민의힘이 저렇게 침묵을 하고 있을까? 부정선거라고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건 뭐 아주 정확합니다. 그 중국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제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중국의 선거 개입을 확실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딥스테이트를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미국 대통령 중에 공식적으로 딥스테이트를 언급한 건 처음일 겁니다. 근데 그 딥스테이트의 범주 안에는요. 미국의 민주당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다 포함된 건 아니고요. 근데 공화당도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네오컨 세력도 좀 있고요. 근데 거기에 좀 놀랄만하게는 이제 뭐 딥스테이트 화이트 햇 이렇게 대척점을 지어지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도 포함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성은 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에 오염된 그 딥스테이트하고 비교되는 게 국힘입니다. 근데 국힘은 거의 다 오염됐고요.
거의 다 중국의 뇌물에 그 점령이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여시제하고 같이 중국 의원 연맹에 가입됐고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질문을 해요. 그래서 부정선거냐 아니냐 그러면 그 얘기를 계속 회피하다가 요즘 이제 부정선거를 받아들이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넌 한마디도 못하냐 그러면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뭐 당신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냐 대답을 못해요. 그때는 나 김문수한테도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김문수는 대답을 안 하고 그건 뭐 한참 얘기해야 되니까 다음에 합시다 그러더니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그렇게 정말 제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제일 먼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싸움이긴 하지만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다. 저는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 우리나라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큰 판때기로 보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이겨요? 답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꼭 가지시길. 그리고 우크라이나 얘기는 이제 아까 성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은 이제 돈이 그렇게 안 들고 처음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떼어내려고 이제 거기서 스탑 시키려고 해서 젤렌스키에다가 혼내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죠. 그 조언을 어떻게 되냐면 넌 AI로 승부를 봐라. 지금 미국 측에서 그때 무기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AI에 했던 젊은 친구를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다. 31살인가? 뭐 27살인가? 그래갖고 싹 다 예를 들어서 원조 뭐 EU 측에서 나토에서 받는 원조를 다 예를 들어서 뇌물로 착복하고 이런 것도 부조리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던 애들을 싸그리 이제 치고요. AI를 사용해서 드론을 날리게 되고, 그러니까 드론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드론의 사거리를 넓혀갖고 아예 러시아 본토까지 감으로써 전장의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딱 보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내가 외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럴 거 마찬가지라 항상 우리나라 대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용발작이니까 우리나라 애국 국민들의 함성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해지면 유리해졌지 불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수고하셨고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토론회는 지금 끝났습니다. 몇년 만에 들어가나?
그런데 그 장면에서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가더라.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사람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사울왕, 기름진 바람의 사울왕,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이 그 밤에서 잠든 골리앗을 안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가더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불나서나가 보다. 한 자리 있어. 여기 지금 냉난방 쉼터 버스가 5대가 있습니다. 아, 현재는 4대가 있네요. 남자. 아, 그렇죠. 가족은 밤에 없으니까. 가족들은 다 밤에 집에 가니까. 아, 남자 휴게 버스가 2대, 여자들 휴식 버스가 2대, 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 현재는. 낮에는 5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십시오. 울공에 나와서 영화도 보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좀 더 피부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로 왜 섰지? 아, 순대를 주네. 순대가 든든합니다. 순대 줄이 엄청나게 기네. 순대줄이 엄청나게 깁니다. 와, 오늘 일요일 밤인데 사람도 엄청납니다.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야? 아, 8시 40분, 9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여기 라면 줄이고 컵라면 줄이고 여기는 컵라면 줄이고 지금 9시가 다 돼가는데 이렇게 순대 드시러 줄이 어마어마 깁니다. 이 뒤쪽에 사람만도 엄청나요. 엄청나. 저 나무숲 안에도 막 텐트 치고 모기장 치고 막 빽빽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어머, 얘는 또 뭐야? 얘 저거네. 어머, 오랜만. 반갑다. 어머, 간지러워. 간다. 개 강아지인가요? 염소인가요? 아, 저 사슴인가? 이름 있는데 잊어먹었어. 어디? 알파. 무슨 종류에 속하는 건가요, 저거는? 저게 약간 양이랑 비슷한 양. 알파카. 알파카. 야, 양의 사촌인 거 아니에요? 양의 사촌. 와, 오늘 사람 엄청 많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오, 애기들 많이 왔네. 가족들이 많이 왔네. 가족들이. 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아유, 애기 안고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고 계시네. 어우, 여긴 쌍둥이인가봐. 쌍둥이 아니면 연년생. 어우, 가족들이 많이 나왔네.
애기 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우 청년들 봐요 청년들. 네, 시청해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내일은 올공으로 꼭 많이 나오세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 밤인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대화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